안녕하세요. 베이스볼 스타들의 위대한 순간들을 재조명하는 야구 전문 채널 메이저리거입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 프랭크 로빈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워싱턴 내셔널스의 지휘봉을 잡았던 프랭크 로빈슨은 김선우 투수와의 악연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죠. 그는 김선우가 부진한 피칭을 한 뒤에는 공개적으로 마이너리그급 투수라며 비난을 했고, 김선우를 메이저리그 로스터에서 제외시키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도 급할 때는 땜질용으로 선발로 불러들여 혹시라도 잘 던지면 대단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주 훌륭한 피칭을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싫어하는 그는 김선우를 일찍 마운드에서 내리며 갑작스런 팔 근육통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선우는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승리 투수 요건을 채울 수 있었죠. 이와 같이 로빈슨이 김선우에게 박한 대우를 한 까닭은 몬트리올 시절부터 시작된 둘 사이의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로빈슨은 감독 시절 지나친 스타의식과 아나무인의 성격 때문에 굉장히 차별주의적 시선과 편견으로 선수들을 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현역 선수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12%의 표를 얻어 최악의 감독으로 선정되기로 했죠. 게다가 몬트리올이 워싱턴으로 개편되면서 당연히 떠날 줄 알았던 로빈슨 감독이 1년 계약 연장을 하며 남는 바람에 데뷔 이래 최고 승수인 4승을 거뒀던 김선우가 스프링 캠프 직전 충격적인 방출 통보와 동시에 마이너리그 계약이라는 수모를 겪게 되죠. 이러한 일은 로빈슨 감독이 김선우를 의도적으로 전력에서 배제시키려 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프랭크 로빈슨은 1935년 텍사스주 보몬트에서 태어나 오클랜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에 재능을 보였던 로빈슨은 고교 시절 농구를 하면서 빌 러셀과 한 팀에서 뛰기로 했는데요. 훗날 러셀 역시 NBA 최초의 흑인 감독이 되죠. 1953년 신시내티에 입단한 로빈슨은 3년 후인 1956년 만 20세의 나이로 주전 좌익수 자리를 꿰차는데요. 당시 로빈슨은 2할 9푼의 타율로 38홈런, 83타점, 122득점을 기록하며 만장일치로 신인왕에 오릅니다. 특히 38홈런은 1930년에 윌리 버거가 세운 신인 최다 홈런 기록과 타이였죠. 1957년에는 3할 2푼 1리의 타율을 기록하며 스태뮤지얼 윌리 메이스에 이어 리그 3위에 오릅니다. 당해 올스타전에서는 내셔널리그 9개 중 8개 자리에 신시내티 선수들이 선정되었는데요. 포드 프리 커미셔너가 직권으로 신시내티 선수 3명을 제외시켰지만 다행히 로빈슨의 출격 자격은 유지되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접어든 1961년에도 타율 3할 2푼 3리 37홈런 124타점을 기록하며 신시내티를 21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이끕니다. 당시의 활약 덕분에 로빈슨은 리그 MVP에 선정되는데 만장일치에서 단 한 표가 모자랐죠. 이 시기 신시내티의 리더로 올라선 로빈슨은 동료들로부터 심판자로 불렸습니다. 이듬해에는 더 나은 성적인 타율 3할 4푼 1리 39홈런 136타점을 기록했고 출루율과 장타율, 득점, 2루타 부문에서 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 시즌이 끝난 후 신시내티의 빌 드위트 단장은 구단의 정책을 잘 따르지 않는 30살의 로빈슨을 볼티모어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로빈슨이 떠난 신시내티는 성적과 흥행 면에서 추락했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드위트 단장은 해임되고 말죠. 볼티모어 올리오스의 새 둥지를 튼 프랭크 로빈슨은 데뷔 시즌부터 타율, 출루율, 장타율, 홈런, 타점, 득점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게다가 모든 1위표를 싹쓸이하며 아메리칸 리그 MVP에 오르면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일하게 양대 리그 MVP를 석권한 선수로 자리매김하죠. 1966년의 다저스에는 샌디 코펙스, 돈 드라이스데일 원투펀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프랭크 로빈슨은 이 듀오에 굴하지 않고 1차전 1회에만 투런 홈런을 포함해 2개의 홈런을 때리면서 다저스를 4연승으로 꺾어버립니다. 덕분에 볼티모어는 구단 창단 이후 첫 우승을 차지하죠. 이때부터 볼티모어의 전성기가 시작되는데요. 물오른 로빈슨의 방망이는 1967년에도 거침없이 공을 때려내며 2년 연속 우승 신화를 작성하는가 싶었지만 갑작스런 부상으로 인해 33경기를 결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타율 2위, 홈런 4위, 타점 3위에 오르는데요. 만약 부상이 아니었다면 로빈슨은 칼 야스트렘스키 대신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1969년에도 볼티모어는 월드 시리즈에 올랐지만 전성기의 어메이징 매치에게 두들겨 맞고 준우승에 그칩니다. 하지만 1970년에는 로빈슨을 쫓아낸 신시내티 레즈와 월드 시리즈에서 만나 우승을 차지하죠. 역사상 볼티모어가 월드 시리즈에 오른 것은 7번이며 우승한 것은 3번인데 그중 4번의 진출과 2번의 우승이 로빈슨이 뛰었던 6년 사이에 일어났죠. 해당 기간 로빈슨이 거둔 평균 성적은 타율 3할, 출루율 4할 1리, 장타율 5할 4푼 3리, 30홈런, 91타점이었습니다. 볼티모어는 만 36세가 된 로빈슨을 LA 다저스로 트레이드 시켰지만 그가 은퇴하기로 전에 팀 최초로 로빈슨의 등번호를 영구 결번호로 지정합니다. 1972년 다저스로 이적한 로빈슨은 타율 2할 5푼 1리, 19홈런, 59타점으로 커리어 최하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듬해 이적한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에서도 타율 2할 6푼 6리, 30홈런, 97타점을 기록하는 데 그쳤죠. 이후 그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트레이드됩니다. 이때부터 선수 겸 감독직을 맡으며 메이저리그에서 부활을 꿈꾸게 되죠. 1975년 개막전에서 로빈슨은 첫 타석 홈런을 때리며 감독으로서 첫 승을 따냈지만 팀 내 원투펀치였던 게일 로드, 짐 페리 형제가 반기를 드는 바람에 둘을 트레이드해버렸습니다. 이듬해 클리블랜드는 81승 78패를 기록했고 로빈슨은 감독 일에 전념하기 위해 3000안타 600홈런 고지를 눈앞에 두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로빈슨이 이끄는 클리블랜드의 초반 성적이 부진하자 그를 해임하고 말죠. 1982년 명예의 전당 첫 투표 대상자가 된 로빈슨은 89.16%의 득표율로 다행히 첫 도전에 헌액되는데요. 당시 행크 앨런이 97.83%의 득표율로 헌액되었는데 그와 득표율을 나누어 가지는 바람에 그가 가진 명성만큼 많은 표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1988년 볼티모어는 개막 후 6연패에 빠질 정도로 부진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칼 립켄 시니어 감독이 물러나면서 로빈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15연패를 더 당해 개막 후 21연패라는 역대 최악의 기록을 세웁니다. 다행히 이듬해에는 54승의 팀을 87승으로 이끌면서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죠. 최초의 흑인 감독이었던 그는 1989년 토론토 시토 게스톤 감독과 함께 사상 최초로 흑인 감독 간의 대결 구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로빈슨에게는 감독으로서의 포용력이나 지도력이 너무도 부족했죠. 이로 인해 2004년에는 몬트리올 선수들이 집단 항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특정 선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끈질기게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투수 교체나 폭살을 감행해 팀 분위기를 와해시켰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면 흑인 전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던 로빈슨은 언제나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야구 선수는 늘상 웃고 또 어떤 야구 선수는 경기 자체를 즐기지만 프랭크 로빈슨은 언제나 야구를 전쟁처럼 인식했죠. 이렇게 자신의 내면과 대립관계를 유지하던 로빈슨은 마침내 2019년 2월 8일 만 83세의 나이에 지병인 골수암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롭 맨프림의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죠. 메이저리그는 60년 이상 우리의 친구이자 동료이며 전설적이었던 로빈슨 전 감독을 잃었습니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해 그의 가족과 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는 볼티모어 오리올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이자 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유일하게 양대 리그 MVP를 차지한 프랭크 로빈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메이저리거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